안녕하세요, 뚜라이프입니다. 오랜만에 영상을 올리게 됐는데요. 사실 여기 이것 때문에 너무 못생겨서 영상을 찍기가 싫더라고요. 흉터가 생겨가지고. 구독자분께서 저한테 인스타 DM으로 교생 영상을 보시고 이것저것 막 질문을 해주셨는데, 이걸 얘기하다 보니까 저도 모르는 교생 꿀팁, 준비 과정 이런 게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 내용을 영상으로 찍어서 공유하면 훨씬 더 많은 교생 준비생 분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그럼 오늘 질문 도움자분 제이님, 교생 나갈 학교를 선택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모교를 지원할지 아니면 일반고를 지원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먼저 모교를 쓰면 좋은 점은 교생 하고 싶어하는 인원이 많아도 모교 출신이면 대부분 수락을 해줘요. 그리고 지원 절차도 굉장히 간편하고 선생님들도 아시는 분들이다 보니까 교생 생활하면서 훨씬 편한 게 있겠죠. 반대로 단점으로는 이미 너무 편한 선생님들이고 이미 사제지간으로 이게 관계가 형성이 돼 있기 때문에 교생 나갔을 때는 동등한 선생님의 입장보다는 아직까지 학생, 애기로 보시는 선생님들도 계셔서 그런 게 싫다 하시는 분들은 모교를 안 쓰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반대로 일반 그냥 지원 과정을 쓰시는 분들은 다양한 공립학교들에 배정이 되는데 지원을 하셔가지고 기준도 충족을 해야 되고 그 학교에서 받아줄지 말지도 미지수예요. 그래도 나는 조금 더 새로운 사람과 새로운 환경에서 교생 생활을 해보고 싶다라는 분들은 일반 과정으로 지원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두 번째로 교생 가기 전 준비해야 될 것은 무엇이 있나요? 일단 첫 번째로는 교생은 대학교 수업을 듣는 중에 가는 거기 때문에 그 수업을 뭘 수강할지를 미리 알아보는 게 진짜 중요해요. 선배들한테 교생 갔을 때 어떤 수업을 들으면 좋냐라는 거를 이렇게 아름아름 물어봐서 하는 게 제일 좋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친한 선배가 추천해준 과목이 있었는데 그거는 실제로 교생을 나간 기간 동안 그 수업을 아예 안 들어도 되고 과제도 면제인데 어떤 감점이나 불이익도 없는 진짜 꿀 수업이 있었어요. 저는 이중전공 과목들은 아는 분들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미리 방학에 그 해당 교수님한테 메일을 보내면 됩니다. 교생 나가는 동안에 출석 점수나 중간고사 기간이 겹칠 경우 어떻게 대처되는지 여부를 미리 이메일로 물어봤더니 다들 친절하게 대답을 해주셨어요. 근데 이제 아무래도 사범대가 아닌 단과대학의 수업 같은 경우는 확실히 배려를 안 해주시는 수업들이 많아서 교생 기간에 들을 과목들은 사범대 내 과목들을 위주로 남겨두시는 게 좋고, 그리고 미리 교수님들한테 여쭤봐서 수강 신청을 하자, 이게 준비하는 첫 번째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정리할 거는 옷을 미리 골라놓는 거예요. 이게 매일 아침마다 옷을 고르는 게 진짜 쉽지 않거든요. 막 내 맘대로 입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단정하고 포멀한 복장을 착용을 해주셔야 되기 때문에 미리미리 준비를 해두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내가 좋아하는 뭐 슬랙스 하나에 거기에 딱 잘 매치되는 블라우스, 셔츠 이런 거 몇 벌을 이렇게 딱 준비해서 돌려 입으시면 됩니다. 거의 6시 막 이럴 때 일어나야 되거든요. 그때 옷 고르는 수고를 좀 덜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준비하셔야 될 거는, 저는 교생 기간 동안 스케줄을 정리하라고 꼭 당부드리고 싶어요. 교생을 하면은 사실 4시면 끝나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수업을 밀린 걸 듣는다든지 과제를 미리 한다든지 오히려 막 친구들을 만난다든지 더 편할 것 같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이게 진짜 일찍 일어나서 준비를 하고, 그리고 하루 종일 선생님들이랑 막 대화하고 처음 보는 여러 명의 학생들을 상대하고 이러면 진짜 퇴근하면 기가 빠져요. 그래서 4시 반에 집에 도착하면 그냥 바로 잠이 들거든요. 미리미리 그냥 약속들 같은 거는 다 그냥 미뤄두시거나 캔슬을 하고 뭐 꼭 필요한 과외나 아르바이트 정도만 스케줄을 미리 조정을 해두시는 게 꼭 필요한 준비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질문은 교생 중에 수업 시연을 몇 번이나 하는지, 그리고 그 시연 준비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거 되게 어려운 질문인 게 진짜 케바케예요. 제일 애매모호한 답변, 케바케. 근데 진짜 케바케인 게, 자기 과목으로 신청을 하시면 그 과목 교과 선생님이 한 명씩 배정이 되는데 그 배정되는 선생님에 따라서 너무 달라요.
예를 들어 저의 경우를 먼저 설명을 하면 저는 한 가지 수업 종류를 가지고 6반에서 수업을 했어요. 1반부터 6반까지. 그래서 한 번에 수업 준비만 하면 됐고 6시간만 들어가면 되는 거였는데 다른 친구의 경우에는 2가지 종류의 수업을 준비해서 12반을 돈 경우가 있어요. 그럼 이 친구는 2종류의 수업을 준비하고 24시간의 수업 시간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거는 담당 선생님께서 얼마나 저희에게 재량을 주시는지에 따라서 달려 있고요. 그리고 수업을 준비하는 종류도 이걸 되게 재밌게 막 영어 발음 빨리 하기나 뭐 이런 걸 스피드 퀴즈 형식으로 해서 재밌는 식으로 했거든요. 그래서 당연히 저의 경우는 시험 범위에도 안 들어갔고, 반면에 다른 친구 같은 경우는 선생님이 아예 시험 범위에 할당되는 부분을 아예 맡기신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에 수업을 해야 되고 본인이 가르친 부분이 시험에도 나오는 거예요. 그런 수업이 배정되면 진짜 열심히 준비하고 뭐 오류나 이런 게 없는지 엄청 꼼꼼히 확인을 해야겠죠? 그래서 이건 진짜 담당 선생님에 따라서 다르다고 얘기를 해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준비 방법 같은 경우는 무조건 미리미리 하셔서 담당 선생님과 계속 교류를 하시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이런 소재로 수업을 하고 싶은데 어떻냐 해서 주제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하고, 그 다음 이 주제를 이런 식으로 풀어나가고 싶은데 어떻냐, 예를 들면 라이팅 아니면 스피킹 뭐 이런 걸 정하셔서 그건 어떤지 또 상의를 하고, 이런 식으로 조금 단계별로 하시는 게 좋고, 담당 선생님께서 아침에 일찍 오셔서 앞에서 수업을 해봐라 라고 하신 분이 계셔요. 그래서 수업을 1시간씩 하고 피드백 받고 수정해오고 또 1시간 하고 이런 선생님도 계시거든요. 미리미리 준비를 하시고 담당 선생님과 활발하게 교류를 하시면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영어, 중국어 교과는 영어랑 중국어로 수업을 진행해야 하나요? 그거 저도 궁금했는데 이것도 또 케바케입니다. 케바케. 이게 담당 선생님께서 영어로 진행하라 하시면 영어로 해야 되고, 한국어나 뭐 편한 걸로 하세요 라는 선생님이시면 그냥 편하게 하시면 돼요. 영어로 얘기하거나 중국어로 얘기하는 게 사실 그냥 말하는 것보다 수업 진행하는 게 훨씬 부담스럽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준비를 미리미리 하시는 게 진짜 중요하고, 영어 수업을 직접 해보고 피드백을 받아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고, 좀 번거로울 수 있겠지만 대본을 좀 써가지고 여러 번 반복해서 암기를 하면 훨씬 수월하게 나오니까, 그래서 그렇게 준비를 미리 하시는 것밖에 방법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 거의 아마 없을 거예요. 왜냐면 제가 외고에서 교생을 했는데도 영어로 100% 수업을 하신 선생님은 영어 교과 5명 중에 한 분이셨거든요. 그래서 웬만해서는 거의 한국어로 진행하신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리고 수업 외에 해야 할 일이 무엇이 있나요? 수업 외에 일단 첫 번째로 정문 지도. 그래서 교생 선생님들 중에 돌아가면서 해가지고 저는 한 달 교생 기간 동안 2번을 했어요. 한 번 했나? 네, 한 번이나 2번 정도 정문 지도를 합니다. 아침 등교할 때 앞에 나와서 약간 복장 보고 좀 늦는 학생 체크하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를 담당 선생님 당연히 계시고 그 옆에서 보조하는 역할을 하고요. 두 번째로 급식 지도도 같은 방식으로 돌아가면서 한 교생기간 동안 한 번이나 2번 정도 급식 잘 버리고 가는지, 그리고 저 때는 코로나 때문에 이제 밥 먹고 바로 마스크 끼고 나가는지 이런 거를 검사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수업 외로 하는 거는 수업 참관이 있어요. 실제 교사분들이 하는 수업에 들어가서 참관을 하는 건데, 교생 실습 일지에 그 수업 참관한 거를 적어야 되거든요. 뭐 무슨 내용을 했는지, 뭘 배울 수 있었는지, 종합 의견 이런 걸 적어야 돼서 대학교마다 다르겠지만 정해진 수업만큼 들어가서 참관하고 적어야 되는 활동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학생 상담을 진행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점심시간 아니면 방과후 시간을 할애해서 해줘야 되기 때문에 담당 선생님이 요청하시거나 아니면 저는 제가 원해서 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학생 상담을 진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학생 상담 좋아했잖아요. 완전 좋아했죠. 학생 상담할 때 미리 제가 되는 스케줄 시간 있잖아요. 표로 쫙 써가지고 여기다가 이름 적으세요 하고 앞에 붙여두면 좋거든요. 다른 교생 선생님 분들은 막 매일매일 가서 막 신청을 받는 선생님들도 있었는데, 저처럼 미리 내가 되는 시간을 표로 만들어서 그 밑에 이름 적게 하는 게 제가 미리 스케줄 관리하기도 좋고 학생들도 이제 자기가 원하는 시간에 적을 수 있어서 편하더라고요. 거기에 관련된 질문 중에 하나인 것 같은데, 교생 중에 네. 아이들이랑 어떻게 친해질 수 있나요?
당연히 학생 상담하면서 진짜 많이 친해진 것 같아요. 확실히 그 학생의 고민을 들어주고 이런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훨씬 친밀해지고 빨리 친해져요. 또 친해지는 방법은 무조건 많이 찾아가세요. 저 같은 경우는 진짜 쉬는 시간마다 간 것 같아요. 가가지고 제 교생 영상 보시면 아시겠지만 필기 해놓은 거 구경도 하고 시험범위 너무 많다고 같이 욕도 해주고 막 그런 식으로 계속 찾아가는 게 제일 좋고, 학생들도 알아요. 제가 얼마나 자주 찾아오는지, 이게 얼마나 진심으로 오는 건지 이거를 알아주기 때문에 친해지고 싶다면 찾아가세요. 진짜 저도 초반에 완전 소극적인 반이었어서 대답도 안 해주고 그랬는데 나중엔 진짜 맨날 막 저한테 엉겨 붙어서, 그 영상에 제 에어팟 훔쳐가는 친구도 보셨죠? 막 장난도 엄청 치고. 그래서 많이 찾아가는 게 빨리 친해지는 방법인 것 같습니다. 그거 말고 교생 생활에서 꿀팁이 있을까요? 일단 1번으로는 정문지도, 급식지도, 수업 참관 이런 게 수업 외에 해야 되는 일이잖아요. 이거를 무조건 교생 첫 주에 끝내세요. 정문지도나 급식지도는 교생 선생님들이랑 분배를 해야 되니까 초반에 하고 싶어도 못할 수도 있긴 하지만, 수업 참관 같은 경우는 제가 아무 때나 미리 선생님께 양해하고 들어가서 수업을 참관하는 거라 제가 스케줄을 조정을 할 수가 있거든요. 무조건 교생 첫 주에 끝내는 걸 추천을 드리는 게, 교생 둘째 주부터 제 수업 시연을 준비해야 되고 저희 대학교에 중간고사 기간, 중간과제 기간이 다가와서 할 일이 은근히 많이 생겨요. 첫 주가 제일 한가하거든요. 그래서 첫 주에 저 같은 경우는 하루에 막 수업 참관 4개, 5개 가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서 미리 수업 참관록을 다 작성을 해두시면 둘째 주부터는 다른 업무들을 수월하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꿀팁은, 학생들과 빨리 친해지기 위해서 아까 첫 주는 한가하다고 했으니까 그때 미리 담당 반 학생들 사진이랑 이름 이렇게 있는 이런 종이를 담임 선생님한테 요청하면 주시거든요. 그래서 그거 보면서 이름이랑 얼굴 외우시면은 이제 훨씬 학생들이랑 친해지기가 쉬워요. 이름을 외워서 따뜻하게 불러주시면 빨리 친해질 수 있는 꿀팁인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대표 교생을 할지 말지에 대한 결정이 꿀팁이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임용고시를 봐서 선생님이 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대표 교생을 꼭 할 거를 추천드리고, 나는 교사의 뜻이 없다라고 하는 분들은 대표 교생을 하지 말라고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대표 교생이라는 경우는 교생 중에 대표에서 한 명으로 공개 수업을 하는 거예요. 그냥 수업 진행이 아니라 선생님들도 들어오시고 다른 교생들도 막 들어오는 상황에서 수업을 해야 되는 경우이기 때문에 되게 부담감이 심한 반면에 경험이 엄청 쌓이겠죠. 더 떨리는데도 불구하고 수업을 하는 거니까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 보신 분들이 피드백도 적어서 주시기 때문에 임용고시 준비하시는 분들은 2차 수업 시연에서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반면에 교사의 뜻이 없다 하시는 분들은 부담스럽고 준비해야 될 것도 많고 시간도 오래 걸리는 거기 때문에 피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교생 마지막 날 학생들에게 선물 같은 거는 뭘 준비하면 좋을까요? 그리고 그걸 꼭 해야 됩니까? 이거 진짜 교생들 사이에서도 엄청 고민했던 요소예요. 어쨌든 저희도 대학생이니까 그렇게 넉넉하진 않잖아요, 돈이. 근데 이제 저 혼자서 20 몇 명, 30명을 챙겨야 되기 때문에 금액적으로도 부담이 되고, 뭘 줘야 할지, 이거 줬는데 안 좋아하면 어떡하지? 약간 이런 고민도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거 같은 경우는 진짜 마음 가는 대로 해야가 정답인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막 고려대 자랑을 많이 하기도 했고, 고려대를 실제로 막 오고 싶어하는 친구들도 많은 반이어서 고려대학교 샤프랑 지우개를 사서 포장을 해서 편지랑 같이 적었어요. 근데 편지는 저는 손글씨가 너무 안 예뻐서 그 예쁜 편지지를 다운받아서 컴퓨터에 타자를 쳐서 이렇게 오려서 넣었어요. 금액은 그래도 꽤 들었겠죠? 근데 저는 제가 마음이 가서 그렇게 했고 학생들도 너무 좋아해서 저도 진짜 뿌듯했어요. 그런 분들 계셨어요. 과자를 대량 구매로 사셔가지고 교생들끼리 이제 돈을 나눠서 내고 그 양을 다 나누면 가격은 훨씬 저렴하게 다양한 종류의 과자를 포장해서 줄 수 있어서 그것도 또 학생들이 좋아하더라고요. 그리고 딱히 학생들도 막 물질적인 걸 바라지 않아요, 사실. 그리고 손편지로라도 내 마음을 전하셔도 되고, 내가 뭔가 해주고 싶은 게 있으면 저처럼 뭐 준비를 하셔도 되는데 그걸로 인해서 큰 부담을 느끼실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실제로 아예 안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교생에 대해 살펴봤는데 도움이 되셨나요? 네. 저는 근데 제일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교생 기간 동안 내가 얻고 싶은 게 무엇인지 그 목적을 스스로 잘 정해서 가면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임용고시를 준비하시는 분들은 2차 수업 시연 과목에 대비해서 점수를 받을 수 있는 요소들을 넣은 수업들을 준비해서 실제로 해보겠다. 수업 시연도 해보시면서 경험치를 쌓을 수도 있고 피드백도 받으시고, 반대로 목적은 조금 오히려 교생 시간에 편하게 그냥 애들이랑 재밌게 놀고 학창 시절의 내 추억도 샘솟게 하고 이렇게 그냥 쉬고 싶다 이런 분들은 저처럼 뭐 학생들한테 자주 찾아간다든가 상담을 위주로 많이 애들이랑 소통을 한다던가 이런 식으로 자신의 목적에 맞춰서 교생 생활을 미리 준비를 하시면 실제로 가셔서도 되게 알차게 시간을 보낼 수 있을 것 같고요. 저 같은 경우도 진짜 너무 소중한 친구들을 만났고 너무 좋은 추억이 돼서 행복했거든요. 그래서 모두 재밌고 행복한 교생 생활 하시길 바랍니다. 안녕. 촬영 버튼 안 눌러 있었으면 개꿀잼.